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손상TV의 10분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생방이 된다고 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지만 역시 아직까지 생방이 안됩니다. 앞으로 생방이 되면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적절히 잘 분배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생방송을 기다렸던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10분 논평은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지키는 사람도 없고 잡을 사람도 없는 이 윤석열 정부의 침묵을 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라가 완전히 개판입니다. 민주당의 입법 폭구가 정부 기능을 빠르게 마비시키고 있는데도 이걸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마치 농약 먹은 망아지가 고삐가 풀린 채 온통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 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내용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좀 전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이게 도대체 누가 한 말인지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은 과거 친민주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이것은 민주당의 탄핵을 통해서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탈취.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리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비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자기들이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 한동훈 대표가 한 말 중에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또 그리고 감사원을 탈취하겠다. 이 상당히 심각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일단 직무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하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소추는 무책임한 정치폭력이다.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점으로 가볍게 여기는 처사다.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 대표의 방탄에 방해가 된다면 국가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예산을 난도질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민주당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한동훈 대표는 무정부 상태를 얘기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사실 보복의 칼날은 정부가 휘둘러야 되는데 이 야당이 휘두르고 있으니 참 골 때린 나라 됐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그 악을 척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정치적 압력은 검찰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일이지만 탄핵소추 발의는 단순 비판을 넘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재차 자신을 탄핵하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다음입니다.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 감사원 최달령 사무총장의 긴급 브리핑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되어서도 안 된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분노를 표출한
전윤철, 김황식, 양건, 황찬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공동 성명입니다. 다음입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 옳고 그름입니다.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이 검찰 내부한 2%의 검사 탄핵 석추 추진 관련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밝힌 비판성 내용입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비판의 글을 들려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의 비판의 글을 먼저 들려드리는가 하면 앞서 탄핵과 관련해서 비판한 사람들과 방금 들려드린 이런 사람들의 비판을 종합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라는 겁니다. 검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이 무슨 말을 하면서 반발했습니까? 명백한 국회의 권한남용이다. 불법 부당한 탄핵소추다.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 검찰 본질적 기능은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 검찰의 기능 유지를 위협하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것이다.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될 것이다. 상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이 몰갑당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상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가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은 해체돼야 될 중대한 사안이 아니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긴급명령이나 심지어는 계엄령이라도 내려서 파탄나고 있는 국가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통치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들이 반발하고 법무부 장관이 반발하고 감사원이 반발하고 여당이 반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윤 대통령은 아이들 장난점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행정부 수장들 걸리는 대로 탄핵을 하고 검사들 탄핵은 물론이고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하는 사법부를 향해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박찬대가 미친 정권 미친 판결까지 했는데 나아가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고 해당되지도 않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고 좌파들의 장애 집회는 곧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요란을 떠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까?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일찌감치 상권분립을 파탄내고 지금은 사법 시스템 파괴는 물론이고 국가 질서까지 마비시키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대국민 다 맞아쳐 못 내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대통령 꼴을 보려고 뽑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럼 대통령을 포기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빼고 이보다 더 심각한 초유의 국가적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헌법기관과 감사기관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상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몰각당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정부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해야겠습니까? 어디 것뿐입니까? 지난 2일에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죄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 즉 이재명 방탄법을 또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도 모르는 꼼수발이를 통해서 이재명의 죄를 저거들이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 이후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휘둘러서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흔들리는 시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거 진짜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안 보이십니까? 민주당이 앞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이재명 맞춤형 방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입법권 난용이라는 지적을 수없이 했는데 그때도 묵묵부답, 지금도 묵묵부답.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정당을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특검에서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 일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탄핵 제도를 잘 알 것인데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강 건너 불공정하면 결국 가만 앉아서 당하겠다는 겁니까? 탄핵 제도가 뭡니까? 입법 부당한 직무 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통상적인 헌법 절차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을 때 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헌법이 만들고 있는 비상적인 제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192석을 앞서서 입법 폭거까지 해가면서 국가의 건강이 무너뜨리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겁니다. 아유. 지금 현재 야당의 192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부정조작 선거 수사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알아보라고 해도 안 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무슨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세월호처럼 저런 진상규명을 하라고 그것도 안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정권 넘겨주자는 얘기입니까? 그냥 탄핵 당하고 내려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대통령도 필요 없으니까 때려치우고 집에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탄핵 강단을 보고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까지도 상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이 몰각당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핑계를 삼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냥 탄핵 당하겠습니까? 검사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평검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검찰의 반발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반발 입장을 표명한 이들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차부장 검사들,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중앙지검 평검사들까지 꼭 노무현 정권 때 검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내지나 폭동이 일어나기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결단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좌파들은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스며들어 있는 간첩단에는 북한의 진행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0% 탄핵을 당한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겁니까? 명태균 사건에서 보듯이 강범위한 여론조작이 확인된 만큼 전체 여론조사기관 전수조사를 하시고 빼박 증거가 쏟아져 있는 부정조작선거 진상규명 당장 착수해야만 이 광란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파들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고 누구보다 앞장서 탄핵에 나설 것임을 아시아합니다. 민심이 절반은 돌아섰습니다. 이미. 조금 있으면 100% 다 돌았으면 강화문 강장이고 전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국민적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를 보고 있는 겁니까? 답답합니다. 그 밑에 있는 참모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동네 반상에도 이렇게는 안 끌고 갈 겁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도둑을 피해서 다니면 되겠냐 이거예요. 아휴 답답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또 생방송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생방송 전화를 해보고 될 때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